불박차는 직진합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합니다. 직진해서 가는데요. 네, 녹색 신호에 우악! 이런 여기서 앞차를 따라가는데요. 그런데 안 보였던 이 택시가 그냥 휙 돌아옵니다. 보이지도 않았어요. 아, 근데 이거 참 희한한 곳이에요.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저기는 아니 차 두 대 지나자마자 또 여기서 이게 뭐예요? 여기에 세무서 들어갈 차를 위해서 이거 딱 끊어놨네요. 교차로 지나자마자 불과 한 20m도 채 안 돼요. 한 15m, 20m 되겠네요. 20m. 근데 여기를 딱 끊어놨어요. 이 택시가 전 처음에 2차로에서 들어온 줄 알았는데 1차로에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불박차는 전혀 예상치 못했죠. 근데 이 택시 보험사에서는 그래 여기 끊어졌잖아. 중앙선 끊어졌잖아. 끊어진 것이고 정지선이 있잖아. 신호도 없는 교차로야.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직진이야. 100대 방향 있어. 7대 3이야. 이렇게 합니다. 70대 30이라 생각하고 70대 30. 우리 보험사는 전 70대 30은 좀 심하다. 8대 2.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빵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택시의 100% 잘못입니까? 상대 보험사 주장대로 70대 30 적당합니까? 아니면 불박차한테도 한 10 내지 20 정도 있습니까? 투표 시작. 이거요, 여러분들은 불박차한테도 10 내지 20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60%입니다. 그리고 100대 빵이라 하는 분이 40%입니다. 교차로 지나자마자 저렇게 바로 저기를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쭉 지나서 탄력받고 쭉 이때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저 세무서 들어가는 차들을 위해서 높은 분들 차를 위해서 끊어놨을까요? 아니면 세무서 들어오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끊어놨을까요? 저긴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저기는 저 시설의 하자로 보입니다. 만약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유턴 구역을 만들어서 돌아서 오게 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써야죠. 여기를 신호도 없는 교차로 만들어 놓는다? 이거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대 빵이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부 판사는 중앙선이 끊어져 있으니까 한 불박차 10%, 만원 20%할 수도 있겠지만 저런 곳은 그리고 들어오는 차가 저기서 저렇게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일종의 상시 유통구역에서 차가 직진한 대로 휙 돌면 저 100대 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100대 빵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와, 판결이 어떻게 선고됐을까요? 변호사님, 이거 2019년도에 방송했던 겁니다. 1심 결과 나왔습니다. 60대 40이래요. 참 미쳐. 분심이 안 가고 곧바로 소송 갔는데요. 1심 판사가 이거를 60대 40이래요. 불박차 보험사가 80대 20은 되겠지 생각했는데 60대 40 나오니까 황당하대요. 우리 보험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한테 반드시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보험사가 열심히 안 한 것 같네요. 우리 보험사가 법원에 어떤 서류 제출했는지 소장 내고 준비서면을 냈어야 되는데 준비서면 안 써낸 것 같은데요. 재판은 한 번만 했나요? 판사가 불방영상 안 봤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리 보험사가 제출한 준비서면 복사해달라고 해서 올려봐 주세요. 상대는 답변서에 길게 썼습니다. 답변서에 준비서면 써낼 내용까지 상세히 써냈어요. 근데 불박차는 소장만 써냈어요. 우리 보험사 담당자도 항소해야 된대요. 근데 준비서면 안 냈대요. 준비서면을 냈어야지요. 1심에서 열심히 했었어야죠. 그냥 소장만 내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가마 떨어져라. 으이런 까치가 감을 다 먹었네. 그렇게 된 겁니다. 준비서면을 냈어야 되는 걸 안 냈군요. 이런. 우리 보험사도 이건 항소해야 돼. 말도 안 돼.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나 3027
2019년도 사고입니다. 비보좌회전구역에서 좌회전한 차량으로서는 여기는 비보좌회전이 아니죠. 비보좌회전은 그 앞에 교차로입니다. 교차로가 여기가 비보좌회전이죠. 요 교차로. 그 다음엔 이거 비보좌회전도 아니고요. 이거 비보좌회전은 이 신호등 있는 교차로 녹색 신호에 도는 거고요. 이거는 엉터리도 없는 이건 이런데 이거 시설의 하자인데 아무리 끊어졌다 하더라도 끊어졌다가 아무데나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맞은편에 직진시운의 차가 달려오는데 저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근데 판사는 여기 비보좌회전 구역이라고 보네요. 비보좌회전구역에서 좌회전한 차량으로서는 반대 방향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는 깜빡이도 없이 성급하게 좌회전했다. 그래, 택시가 무진장 잘못했죠. 다만 불박차로서도 맞은편 1차로에 비보좌회전에서 깜빡이 켠 차들이 늘어서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러면 그 대기 중인 차량이 좌회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규정 속도보다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된다. 아니 내 신호인데 내 신호니까 그냥 가면 되니까 그냥 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럴 때 그러면 좌회전한 차 깜빡이 켰으면 전부 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 없나이까. 판사님, 항소심 판사님, 부장판사님하고 우배석 좌배석 세 분이서 재판하는데요. 그러면서 80대 20으로 판결했습니다. 아이 참, 변호사님 항소심 결과 80대 20으로 나왔네요. 이거로 끝인가요? 맞은편에서 비보좌회전 차들이 깜빡 켜고 있게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네요. 판결문에 깜빡이 켰더라도 백등이라는 판결이 많이 있는데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80대 20이라니 너무 아쉽네요. 그 판사분들은 자기 신호인데도 맞은편에서 깜빡이 켠 차들이 있으면 속도 줄여서 가나 보지요. 내 신호인데도요. 속도 줄였는데도 속도를 줄여서 차 갈라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결과는 마찬가지일 텐데 앞을 보지 않고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의 100% 잘못이 옳겠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안타까운 판결이네요.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도 아쉽습니다. 분심이 거치지도 않고 바로 소송 가서 내신 기대를 했었는데요. 1심에서 열심히 하지 못한 것, 중미성을 않는 것이 그게 원인일까요? 아이고 저는 판사운도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마무리되었으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판사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비록 이게 끊어졌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건 심하지요. 근데 1심 판사는 이걸 60대 40이라고요. 60대 40 얘기하는 거 처음에 70대 30 얘기했어요. 그래서 60대 40은 내려갔어요. 다시 80대 20으로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위안을 삼아야 될까요? 저기를 중앙선을 끊어놓는 도로관리청이나 저거를 60대 40이라고 판결한 1심 판사 하나 그리고 줄지어서 왼쪽 깜빡이 킨 비보좌회전한 차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톡 튀어나올 차에 대비했어야 된다는 항소심 판결문이나 아쉽기만 합니다. 불박차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랑 시비가 걸립니다. 보시죠. 자, 여기서요. 자, 버스 정차로까지 치면 1, 2, 3, 4차로죠. 4차로에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차가 밀리네요. 이제 앞에 차들이 쭉 가네요. 불박차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택시가 안에 들어와요. 택시가 밀고 들어와요. 이런 빵. 양보해주기 싫어요. 거기서 들어오면 어떡해. 그럼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택시가 가만히 안 있겠죠. 택시도 빵. 뭐야 이거. 자, 여기서 뭔데? 계속 택시 가로막아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네. 너는 자세 안 바꾸냐? 야, 내려봐. 야, 내려봐, 이 내려봐. 학생 있으면 내려봐, 이 개야. 왜 욕해? 방. 번쩍번쩍 한번 했고요. 네. 옆에 흰색 택시한테 좀 미안하죠? 미안해요. 흰색 택시한테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흰색 택시한테는. 그러고 쭉
자, 끝이 끝났나요? 여기서. 아직 안 끝났네요? 아, 그냥 쭉 갔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호대기 할 때 차에서 내려서 아니 아까 뭐 막 그러는데 막 신호 바뀌어서 그냥 다시 타고 왔어요. 거기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말로만 좀 뭐라고 했을 뿐 여기까지입니다. 경찰은 둘 다 난폭운전죄래요. 그래서 아니 변호사님 이게 제가 난폭운전 처벌될 상황인가요? 택시 갑자기 들어와서 피했다 다시 들어오면서 그러지 말라고 뭐 그런데 택시가 계속 가로막은 건데 아니 제가 난폭운전죄면은 택시는 저 보복운전 아닌가요? 근데 경찰은 불박차와 택시를 둘 다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똑같네. 둘 다 난폭운전죄다. 불박차는 난폭운전죄, 택시는 더 무거운 보복운전이다. 불박차는 아무것도 아니고 택시만 난폭운전죄다. 셋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둘 다 난폭운전죄라는 의견이 많네요. 난폭운전죄는 나쁜 거 2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나쁜 거 하나를 지속 반복적으로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위해가 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58%는 둘 다 난폭운전죄다. 그런가요? 불박차는 난폭운전죄, 택시는 보복운전이다가 36%. 불박차는 아무것도 아니고 택시만 난폭운전죄다가 6%. 불박차 운전자가 조금 말투가 거칠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다 난폭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이것도 2019년도 영상인데요. 불박차는 끼어드는 차에게 경고성으로 조금 강하게 빵 누르긴 했지만 클락션 돌리면서 안 비켜준 것인데 이걸 난폭운전으로 보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상대편이 보복성으로 가로막았지만은 그 정도로 불박차 운전자를 협박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복운전은 아닐 것 같네요. 경찰관이 불박차 운전자도 난폭운전죄 처벌하려고 합니까? 검찰에서 무혐의 받으시는 나중에 후기 올려주세요. 결국 저는 택시가 계속해서 위험하게 슉슉 위험한 끼어들기 계속해서 했죠. 그래서 깜짝 놀라게 했죠. 협박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는 택시는 난폭운전죄고 불박차는 난폭운전죄 아니라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5월 달에. 그때 9월 달에 변호사님 그로부터 거진 100일 정도 지나서요. 항상 유튜브 잘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써주신 댓글 그것도 담당 경찰한테 보여줬는데요. 아냐 그거는 한 변호사 개인 의견이지 난 둘 다 난폭운전죄야. 검찰 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에서 9월 2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박차는 난폭운전죄 아닙니다. 난폭하게 뭘 했어요? 그 차한테 가서 하면서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 차가 갑자기 쑥쑥 들어온 거예요. 저런 건 난폭운전죄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택시 운전자 처벌에도 고소를 하고 싶었었는데요. 그런데 경찰관이 인지사건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저까지 제가 택시 운전자를 처벌해달라 고소하러 갔었는데 경찰관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하더니 둘 다 난폭운전죄로 그렇게 검찰을 넘기면서요. 문제는 난폭운전죄 불구속 입건되면 면허정지 40일, 벌점 40일이에요. 저요 무혐의로 끝났어요. 근데 이미 정지기간 다 지났어요. 정지기간 다 지난 다음에 무혐의 나왔어요. 이미 정지 다 먹었어요. 어떡하죠? 네, 무혐의 결정을 갖다가 경찰서 갖고 가면은 벌점 삭제해 줄 겁니다. 벌점은 삭제돼요. 이미 지나간 면허정지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다음에 면허정지 될 때 그때 그걸 까줄게.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요거 보복운전, 난폭운전 이런 거요. 신호위반 딱 뻔하잖아요. 중앙선진번 그거 보이잖아요. 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실선침범 보이잖아요. 안전지대 침범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본인이 잘잘못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난폭운전죄다, 보복운전이다, 또 뺑소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경찰의 의견이죠. 검찰은 뒤바뀔 수 있고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저런 경우는 완전히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벌점 부과한 거 면허정지는 나중에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미리 선집행을 합니까?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벌점은 없어지지만 면허정지는 이미 끝났잖아요. 가끔 사망사고에 대해서 100일 면허정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요.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100일 동안 100일 면허정지 돼갖고 버스기사가 운전도 못하고 겨우 가서 교육받고 그래서 50점은 감경받는다 치더라도 나머지 이미 지나가고 일 못한 거고 누가 책임집니까? 경찰에서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둘 다 남포운전죄야. 그랬는데 경찰이 그 책임집니까? 국가가 보상해 줍니까? 없습니다. 내가 구속됐다가 무죄 받으면 그럴 때는 국가보상, 형사보상 있어요. 예, 형사보상. 하루에 10만 원 줍니다. 근데 그렇지 나머지는 보상이 없어요. 운이 나빴던 거예요. 참 무혐의 이유. 불박차는 택시가 숙도에 한 번 나갔다 들어온 것밖에 없다. 그건 아버지 택시가 가로막은 거다. 그래서 불박차 난폭운전죄 볼 수 없다. 택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난폭운전죄. 택시는 이렇게 처분됐습니다. 택시는 명백한 난폭운전죄죠. 택시는 난폭운전죄 벌금 100만 원. 불박차는 무혐의. 저는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때는 벌점은 부과는 하더라도 그 벌점에 대한 면허정지, 그 집행,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집행은 최종적인 유죄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옳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나중에 무혐의 무죄 받으면 그 손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가 갈 겁니다. 보시죠. 자, 뭐가 나올까요? 나올 때 됐는데, 네, 트럭이 나오고 자전거 옆으로 가다가, 이런. 아니, 자전거야. 아니, 서 있던 거 서서 옆으로 비켜가야 되는데, 가서 트럭 거의 멈추는데, 근데 트럭 바퀴도 조금 움직였어요. 이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이래요. 하하, 참나. 여기에서요, 이거 2018년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2018년 10월의 마지막 10월 31일 날, 뭐지? 황당해 하면서도 급히 내려 자전거 운전자를 살피고 다친 데 없나요? 물어보니까 괜찮대요. 죄송하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고장나서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세요 아저씨 그럽니다. 하지만 안 돼요. 보험 처리할 테니까 연락처 주세요. 그리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있는데 학생이 아버지한테 전화하더니 급변합니다. 사고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사고 처리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 보험사에서 처음에 합의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종합보험이 아니고 책임보험이네. 자기들은 150만 원 받아야 되겠는데 책임보험에서 나오는 게 150만 원이 안 된대요. 뭐 한 12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그 정도 급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자기네는 15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모자른 만큼 저보고 메꿔달래요. 너무 화가 나서 광주광역시, 저 광주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경찰서 사고 접수했습니다. 근데 조사관들이 영상을 보더니 이건 100% 네가 잘못이야. 트럭 보고 100% 네가 잘못이야. 참 억울하지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라서 체념하고 보험 처리해 주는 것 외에 책임보험에서 모자란 돈 제가 25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발부받았어요.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럭이 100% 잘못입니까? 예.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전거가 100%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딱 조사관에 딱 가져갔더니 조사관하고 옆에 있던 사람 딱 보더니 네가 100% 잘못이야.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럭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없고요. 자전거 100% 잘못이 74%, 트럭도 조금 잘못이다가 26%입니다. 자전거 더 잘못 26, 자전거 100%가 74입니다. 불박차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좁은 데서 천천히 돌다가 자전거 오니까 천천히 자전거 옆으로 가니까 이거 멈춰주나 그래서 내가 좀 빼줘야 자전거도 나갈 거 아니겠어요? 조금 움직이는데 브레이크 고장으로 치가 넘어졌습니다. 여기서요. 조사관 하시는 말씀이
일단 차선이 없다. 상황이 어찌됐든 네 차량 바퀴가 움직이고 있었네. 아까 보니까 조금 움직이네. 바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오토바이란 모르지만 저 자전거 아니냐.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제가 저 친구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인데 타고 뭐야 이거 글씨가 없어졌네. 타고 다니다가 타고 다녔다. 이게요. 요 칠판이 뭐가 글씨가 특정 글자가 없어져요. 동그라미 그것도 없어지고요. 동그라미 일부 이런 것도 없어져요. 다시 하겠습니다. 조사관 말이 일단 차선이 없고 상황이 있을 때든 네 차가 트럭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있었다. 아까 보니까 트럭이 바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만 몰라도 저건 자전거 아니냐. 네 잘못이다. 그러더군요. 제가 저 친구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인데 타고 다녔다고 그 녹취록을 돌려줬는데도 그래도 아예 상관없어. 브레이크 고장 난 거고 난 상관없어. 네 바퀴가 굴렀잖아 트럭이. 그리고 결국 조사관들은 바퀴가 굴렀다. 그게 주된 원인이다. 제가 화가 나서 그럼 나도 내일부터 자전거로 이런 상황에서 부딪히고 다니면 떼돈 벌겠네요. 떼돈 벌겠네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는 자동차 잘못 없고 자전거 100% 잘못이어야만 한다는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이 댓글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보험 처리랑 합의금 그리고 벌점까지 받아서 억울해서 올렸습니다. 나중에 조사관들 교육 시 자료로 써주세요. 도대체 바퀴 구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전에 보험사 직원들 딱 보고 오 바퀴 구르네 바퀴 구를 때 100대 0은 없어. 오 바퀴 구르네 저기 자전거야. 네가 가야 돼. 네가 100% 잘못이야. 2018년도 10월 31일은 그랬었나 봅니다. 옛날 옛적에. 지금은 그런 조사관들 안 계시겠죠? 저는 저 트럭에게 잘못 없다는 의견입니다. 작년 9월에 방송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풀박차 갑니다. 자, 제한속도 60도로고요. 앞에 녹색 신호입니다. 녹색 신호에 쭉 가다가 쾅 이런 왜 이런 사고가 났나요? 요거는요. 여기서 요 차요. 요 차가 합류해 들어오면서 1, 2, 3차로인데요. 1차로, 2차로는 쭉 직진되고 3차로가 없어져요. 3차로가 없어지는데 직진에 차가 오고 있는데 그냥 쑥 2차로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요 차는 요 차 때문에 피하다가 2차 계속 돌리니까 급제동. 나는 내가 1차로 조금 먼저 들어왔는데 앞차 꽝. 누가 제일 잘못했나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그림 볼까요? 그림. 이렇게요. 요 차가 이렇게 우회전해 오면서 여기에서 천천히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냥 쑥 2차가 피하고 나는 내가 가다가 꽝 2차 멈추고 꽝. 또 여기서요. 2차가 쑥. 자, 2차가 쑥. 2차도 쑥 급제동. 나는 꽝.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올챙이가 개구리 됐네. 그게 생각나네요.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잘못했나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끼어든 차가 그 차가 제일 잘못했다. 끼어든 차를 그 차가 들어오면은 빵 했어야 되는데 옆으로 피하면서 급제동한 두 번째 차가 더 잘못했다. 뒤에서 박은 불박차가 제일 잘못했다. 이 사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투표 시작. 딱 한 분만 뒤에서 박은 불박차가 제일 잘못했다는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제일 앞에서 확 뛰어든 제일 앞차가 제일 잘못했다가 98%입니다. 그렇죠. 상대는 무슨 우회전이죠?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되는데 그냥 쑥. 예. 저기서 저 우회전해 오는 차가 우회전하는 차가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요. 쑥. 이 차가 제일 잘못했죠. 이 차도 조금 잘못했죠. 이 차도요. 저렇게 들어오면은 제일 오른쪽에 들어온 차가 있으면 미리 빵 해야죠. 저기 들어갈 때 여기서 저 차 봐라 미리 빵 속도 좀 미리 빵 그러지 않아 그냥 가다가 그냥 피하면서 저 비상등이 저절로 켜지면서 저 급제동이 저절로 켜지는 거잖아요.
물론 불박차도 앞차랑 안전거리 좀 유지했어야 되죠. 유지하면서 차로 변경하더라도 좀 거리를 뒀어야 되는데 그냥 갖고 있어서 차로는 없고 진로 변경. 불박차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2차가 제일 잘못했죠. 2차 때문에 모든 게 일어났잖아요. 2차가 제일 잘못했고 불박차 2등, 요거 3등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찰은 요거랑 안 붙였잖아. 용 빼. 여기랑 여기랑은 아유 안전거리 미확보잖아. 불박차 가해 차량이야. 어떻게 됐을까요? 지방경찰청이 이해해보세요 그랬어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방경찰청이 이해한 결과 변호사님 오랜만에 댓글로 인사드립니다. 이의 신청이 인정됐어요. 분심이 가서요. 제일 앞에 끼어든 차 60, 가운데 차 10, 제가 30, 60대, 10대, 30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분심에서 최종적으로요. 근데 앞에 끼어든 차, 제일 앞에 끼어든 차, 내 앞에 차 같은 보험사예요. 여하튼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지방경찰청이 이의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러면 그 차를 가해 차량으로 결정했나요? 그래서 불박차한테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된 거 그거 이제 없어졌나요? 아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그랬더니 변호사님 지방경찰청에서 이의 신청 받아들이는 것에서는 제가 여전히 가해 차량이에요. 근데요 끼어든 차는 경찰서는 완전히 뺐거든. 그 차는 상관없어. 그거는 아예 교통사실하는 애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차도 끼워줬어요. 그 차도 지나가는 행인. 불박차가 주인공이고요. 앞차가 피해자고요. 지나가는 행인. 그것도 하나 끼워준 거예요. 예. 그 차도 끼워준 게 그나마 이 시정이 받아들여지. 이것도 지금 기분 좋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게 들어있어야 그래야 우리 보험사가 그래도 앞차, 제일 앞에 끼어든 차를 상대로 분심이 가든 소송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보험사들이 참 바보 같아요. 2차 분심위까지 간 결과 끼어든 차가 60, 앞차가 10, 제가 30으로 결정된 거라고 합니다. 벌점과 범칙금이 없어졌는지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분심위 결정에서 끼어든 차가 60으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자연스럽게 그 차가 가해 처리된 게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험사나 경찰서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분심위 결정은 아까 봤어요. 네, 끼어든 차, 그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그리고 앞에 차도 조심 좀 했어야 된다. 불박차도 안전거리 지켰어야 된다. 그래서 60대, 10대, 30이에요. 이번에 분심위가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분심위 결정 그렇게 볼 수 있어요. 60대, 10대, 30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분심에서 끼어든 차가 제일 잘못으로 결정했어도 경찰은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벌점과 범칙금 부과한 거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 민사 따로 형사 따로. 그건 민사잖아요. 분심위는 민사예요. 우린 형사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민사에서 과실이 제일 많은 쪽이 제일 잘못한 건데 경찰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끼어든 차 아예 그건 빼고 얘기하는데 조사에 그거 끼워준 거. 이 시점에서 그거 받아들여진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이 됐어. 참 재밌습니다. 이 드라마 참 재밌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의 98% 이 차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앞차. 근데 경찰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2, 그 중에 하나로 껴주기만 했답니다. 왜 민사 따로 형사 따로입니까? 과실이 제일 많은 쪽이 가해 차량이고 이 차가 가해 차량이고 앞차랑 불박차는 피해 차량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토바이인데요. 오토바이 블랙박스가 이 전조등이 있는데 거기 달려있으면 너무 안정적인데요. 이 헬멧에 달려있으면 슉슉슉슉 움직입니다. 보시죠.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가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들어갈 거예요. 큰 길로 들어갈 때, 자, 왼쪽에서 차가 오나 안 오나 봐야 되겠죠? 왼쪽으로 고개 돌려. 좌로 밭. 옳지. 다시 우로 밭. 와! 네. 여기서요. 여기서
좌로 바착, 그죠? 요 차가 오나 보려면 이쪽 보잖아요. 거기 탁 돌아가요. 그 다음에 안 오네, 우로 밭, 와, 자전거입니다. 근데 자전거가 인도에서 달려왔어요. 인도에서 오토바이는 거의 멈추다시피 해서 좌로 보고 우로 보는데 그게 꺾기 전에 하라 했으니까 꺾기 하는 순간에 펑. 근데 자전거는 인도에 자전거 다닐 수 없는 인도예요. 그리고 그곳 인도가 이런 것까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뭐죠? 요거 볼라드. 차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도 두 개가 세워져 있어요. 저 볼라드 사이를 뚫고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저기서 자전거 운전자 얘기하는 게 들리는데요. 그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기서 부딪히고 난 다음에 소리가 들릴 텐데, 소리 잠깐. 제가 여기서 아무튼 모르죠. 여기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은 웅 소리 들려서 그런데 자전거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봤대요. 오토바이는 이쪽 보고 이쪽 보느라고 못 봤는데 자전거는 오토바이 보고서도 오토바이 먼저 서서 이렇게 하는 보고서도 달려오다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우선 보시죠. 투표하기 전에 경찰에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고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상대는 자전거다. 오토바이 대 자전거면 자전거의 약자다. 그러면서 자전거 인도주행? 인도의 역주행이 어딨어. 네. 그러면서 불박차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에게 범칙금 부과됐대요. 벌점도 부과했겠죠. 현재 지방경찰청이 이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해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자전거가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지금 자전거 100%는 왜 없나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누가 더 잘못했는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98%는 자전거 더 잘못입니다. 한 분은 오토바이 잘못이 있네요. 오토바이 잘못이 2%, 자전거 더 잘못이 98%. 만일 이곳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여기에 주차된 차가 있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애들이 뛰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살피면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자전거 잘못? 글쎄요. 자전거 이렇게 쭉 내려올 때 빠르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볼라도가 없었다면, 그러면은 보는 관점이 들어서 자전거 한 50? 또는 그래서 차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볼라드가 두 개는 설치되어 있고요. 오토바이는 이미 요 앞에 서서 좌로밭, 우로밭 타는데 자전거 빠르게 들이받았어요. 그 지금은 자전거도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 100% 가능성까지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토바이가 쭉 가서 붕 여기서 좌로밭, 여기서요. 좌로밭. 물론 조금 멈춘 상태 받들어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저기서 볼라드에서 자전거 태웠으니까 적어도 자전거가 더 잘못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이고요. 자전거 잘못이 98%입니다. 인도는 자전거 겸용이 아니고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전거 저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변호사님, 이의 신청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담당 조사관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도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재수사 결과 자전거 오토바이 과실이 비슷하지만은 동력으로 모터가 달린 동력으로 이동하는 자전거 약자?
모터가 아닌 발로 움직이는, 오토바이는 모터가 달려있고 모터 사이클이고 저쪽은 발 사이클이고, 그래서 발 사이클이 약자다. 그러면서 역시 똑같이 오토바이가 더 무겁고 더 빠르고 모터가 달렸으니까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그럽니다. 민간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이의신청하겠다고 했고요. 그랬더니 2-3달 걸린다고 그럽니다. 경찰이나 보험사는 약자 보호를 얘기하지만 법원에서는 약자 보호 원칙이 없습니다. 2월 15일 오늘이죠. 몇 시간 전입니다. 변호사님,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얘기예요. 네, 작년 9월 달에. 그리고 한 2월쯤 되면은 11월 20일 날 2-3달 기다려 그랬어요. 12월, 1월, 2월. 이제 됐네요. 2-3달 됐네요. 연락이 왔습니다. 민간심의회 결과는, 민간심의위원회 심의입니다. 심의위원회 결과가 3월쯤 나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재수사해보니까, 저게 뭐 재수사할 게 뭐 있나? 보면 안 나오나요? 딱 보면 보이지 않나요? 재수해본 결과 자전거 잘못이 더 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보험 처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전거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내가 피해자로 되어 있는 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제출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죠. 나 다친 거, 다쳤으면 나 다친 거, 나 다치지 않고 차만 망가졌으면 차 망가진 것에 대해서요. 지방경찰청에 이의 신청한 결과 자전거 더 크다고 지방경찰청에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민간심의위원회까지 가서 결정된 건가요? 민간심의위원회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받은 결과입니다. 지난번에 지방경찰청에서는 이의 신청 안 받아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역시 똑같이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최종 결정한 건가요? 민간심의위원회에 가면 변호사님 의견과 유튜브 보신 다수 의견처럼 바뀔까봐 그래서 자전거를 가해 차량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자전거가 가해 차량이라는 의견이고요. 더 잘못했다는, 많이 잘못했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98%가 자전거 가해 차량입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본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멈췄다. 그리고 뚫레뚫레 하고 있었다. 자전거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왔다. 그것은 자전거 다닐 수 없는 곳이다. 어린이도 아니고 65세 노인도 아니다. 어린이나 65세 노인이면은 65세 이상 노인이면은 그럼 인도로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역주행 개념이 없지요. 그러나 거꾸로 올 땐 더 조심해야 되죠. 볼라도까지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그것을 뚫고 달려왔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그 모터 달린 오토바이는 쓰다시피 거의 서 있었잖아요. 거의 서 있었고 자전거는 빠르게 달리고 그래 이거 약자 보호 원칙 이럴 때 쓰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자전거 가해 차량인 것 같아. 제가 수백 번 얘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없다. 대한민국 어느 법을 찾아보더라도 약자 보호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제가 수천 장이 아니라 수만 건의 판결문을 봤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약자 보호라는 단어를 못 봤습니다. 약자 보호라는 그 단어의 틀에서 벗어나면 그러면은 눈에 보입니다. 지방경찰청에서 뒤늦게나마 여러분들의 98% 의견과 같게 판단해줘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더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라고 했으며 3일 뒤에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다시 발부받아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약자 보호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